나는 26살이다. 서울에서 25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북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한 달 전 이곳 네덜란드에서 북한 망명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것은 내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내가 처음 이곳 네덜란드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한인교회를 찾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간 적이 없었다. 아무튼 이곳에서 한인교회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1980년 1월 16일 처음 한인교회가 암스테르빈에 설립되었다. 그 후 그것 말고도 5개 정도의 한인교회가 로테르담, 헤이그, 암스테르담 등에 설립되었다. 나는 헤이그 쪽에 있는 한인교회에 다닌다. 그리고 그곳에서 송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조선족이다. 사실 나는 조선족을 만나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는 10년 동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도와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지하 교회에서 일했었다. 탈북자를 돕는 것은 불법이다. 그는 3번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 신문을 받았는데 그들은 남북한의 통일을 기도했다는 것만으로도 10년은 징역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단다. 그는 다행히 운 좋게 그곳에서 달아났지만 그는 앞으로 5년간 중국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미 그는 그곳에선 범법자이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김치예요. 김치? 네. 오, 김치도 가져왔구나. 네. 아니, 감사하네요. 많아요, 양이. 역시 네덜란드는 자전거죠. 그죠? 좋아요, 이게 자전거 간편하고 가차봐서. 네덜란드 하면 자전거.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탈 수 있냐지. 아,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탔나요, 제가? 아, 됐다. 아, 그래. 만났구나. 네. 그는 1996년부터 탈북자들을 숨기며 함께 도망다니다가 2006년 11월 28일 중국의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갈 수 있었다. 그리고 2008년 8월 20일 이곳 네덜란드 아머스폴트에 올 수 있게 된 것이다. One month give you how many much? I think 1 week is 50 euros. 50. 1 week. Yeah, 50, probably 53.89 euros. 1 week. Yeah, 53.89. You are not Fiji. Yeah. You are tired. Yeah, I'm so tired, yeah. Looking for the house. Yeah. Yeah. It's, sometimes I go to search by myself. Yeah. They gave me the password in the computer. Then I go to the internet and I just search by myself. 그가 살고 있는 장소는 네덜란드로 온 망명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아무튼 나는 그의 소개로 그곳에 방문할 수 있었고 그의 친구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9년 동안 중국에서 도망다닌 경로이다. 남경에 이제 남경에 있었거든. 이게 몇 번째인가? 7번이요. 예, 7번째.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왔다가 진왕도 왔다가 그럼 8번째. 예, 다시 여기로 왔다가 아까 5번째였잖아요. 5번째인데 여기 있다가 다시 또 여기 들어왔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권명을 해서 나왔죠. 권명을 해서 태국으로 나왔죠. 그 주에 나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인교회에 다닌다는 탈북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는 중국에서 바로 이곳 네덜란드로 왔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탈북자가 발각되면 모두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에 있는 감옥에 가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네덜란드로 날아왔다.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그는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와 라이든에서 팬케이크를 먹고 집에 돌아왔다. 많으시다. 많아요. 이거는 메신저가 많아요. 메신저 많고 메일은 몇 개 없고 메신저를 켜놓고 그러나 자그맣게 나는 먼저 송혜 그 선생님이 메신저 주신 보내두라 이메일로 말이에요. 연락하여 그럼 이따 서울에 있는 그때 되면 탈북자 네. 최영웅 씨와 연락할 수 있었고 아, 그에게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제 이름은 최영웅입니다. 나이는 33살이고요. 1977년 북한 함경북도 원성군 풍기 노동자구에서 태어났고요. 그 땅에서 한 23년 정도 살다가 이제 1999년도 4월달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탈북에 성공했고요. 중국에서 한 8년 정도 지내다가 2006년 11월 달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을 해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고요. 네, 그러면요, 저 탈북 전에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탈북 전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 아버님은 탄광에서 노동자로 근무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자그마한 그 협동조합에서 엿을 만들어 파는 공장에서 이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위로는 이제 형님과 누나가 있었고요. 누나 한 분이. 제 기억에도 이제 제가 어릴 적에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렇게 남들 못지않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94년도 죽고 이제 90부터 이제 일명 고난의 행군이라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행군을 겪으면서 이제 국가에서 배급을 못 주던 하니까 많이 어려워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에서 몇 년을 살다가 97년도에 이제 1차 탈북을 시도하다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어 보위부 감방에서 6개월 동안 감방 생활도 해봤고요. 6개월 후에 출소되어 북한에서 2년 정도 더 머무르다가 99년도에 탈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탈북은요, 누구와 함께? 탈북은 이제 97년도에 이제 저희 형님이 먼저 중국에 탈북을 성공을 해서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북한에 있는 저희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을 제가 들여보내고 먼저 탈북을 시켜놓고 제가 단신으로 이제 저기 북한 지도에 보면은 백두산 밑에 대홍단군이라는 곳을 걸쳐서 제가 또 왜 대홍단군이라는 곳을 걸치게 됐냐면은 그쪽을 탈북 루트로 정하게 된 동기는 두만강 상류이기 때문에 그쪽이 물량도 적고 수심도 얕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탈북 루트로 정하고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아니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그들은 죽을 각오로 탈북을 시도했다. 그렇게 어렵게 중국에 도달했지만 그곳에서 사는 건 역시 북한에서 사는 것만큼 어렵다. 다시 북송되지 않기 위해 늘 숨어 다녀야만 하고, 여자들의 경우 중국 상인들에게 잡혀 단돈 5,000원, 7,000원에 팔려나간다. 그들은 또 언제 북한으로 되돌려보내져 감옥에서 짐승 취급을 받거나 총살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다. 그것을 팔려가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 우린 너로 돈 주고 산 물건이다. 우린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이 벙어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벙어리인데
장가 갈 수가 없어서 너로 돈 주고 싸웠다. 그 중국에서 그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얘기 들었는데 왜 그렇게 중국에서 북한 사람을 중국에서 잡아서 내보낸다. 이건 뭐 이미 우리 탈북자들한테는 하나의 법으로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잡히면은 살아서 나온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북송은 되는데요. 저도 한번 잡혀봤습니다. 99년도에 연길에서 이제 저희 그 있던 처소가 지하교회 처소가 이제 중국 공안에 그 급습을 받아가지고 체포돼서 이제 저도 중국 공안에 잡혀봤지만은 일단 북한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중국 땅에 잡히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도 일단 자국민이 아니고 불법 체류인이니까 일단 잡아서 사람 대접을 안 하고요. 그냥 짐승을 때려 패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가지고 잡혀서 이제 한 3시간 동안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문도 받아보고 매도 수없이 받다가 다행히 이제 창문을 열고 탈출할 기회가 생겨서 국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Under vari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some of which I think China is a signatory to, it is considered to be inappropriate to return people to a situation where they might face torture, detention, or death. If the 5 people who tried to enter the Japanese consulate turn out to be North Korean, can you assure us today that they will not be returned to a situation where they will be punished severely and in fact perhaps even killed? 在回答日本朋友那个问题的时候，说这个问题他提到的有关问题，中方根据国际法，根据中方国内的法律，并考虑到人道主义的精神，做出了妥善的解决和处理。 Returning to the question of how to reduce the trend of asylum seeking, some say that this growing trend is in fact the result of China's policy of refusing to accept North Korean escapees as refugees, and for not allowing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o work in the border area to deal with this problem in an orderly way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s and convention. Your reaction, please. 我显然不能同意吉米先生你刚才提出这个问题的角度和方式。其中有一些人是非法入境者，那么各国对非法入境者，包括中国，有一个非常明确的法律的界定，他们显然不是难民。那么在这种情况下，当然我们不能够同意，也无需去请联合国难民署对这个问题去进行甄别和处理。谢谢。 그들은 중국 정부에 간절히 바란다. 그들을 피난민으로 인정해주기를, 그리고 한국으로 보내주기를 말이다. 그럼 아까 들어보니까 원래 보통 제3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바로 다른 이제 망명을 하시거나 이런 분이 있다고 그게 가능한 건지. 중국에서 혹시 뭐 중국 국적을 사가지고 제가 있을 때 당시만 해도 중국 국적을 뭐 한 $1,000 뭐 위하로 $1,000 뭐 1,500불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주면은 국적을 사는 수가 용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불법이 많은 국가라 국적도 사고 팔고 했거든요. 신분증도. 근데 이제 대부분 가짜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그 신분을 돈으로 획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국소수의 국소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중국 국적을 사가지고 중국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네덜란드나 뭐 다섯 나라, 뭐 호주나 이런 미국 같은 데로 갈 수 있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직접 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잡혀나가는 분들이 혹시 이렇게 돈이라도 있으면은 그 중국 돈 100위안이면 그때 당시 북한 돈 한 2,500원 정도 했거든요. 2,500원이면 그때 당시 좀 큰 돈이었습니다. 중국 돈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잡혀나가는 분들은 돈을 엄청나게 감추거든요. 그래서 뭐 그 돈을 혹시 북한 나가서 바쁠 때 이제 그 술 수입을까 하는데 혹시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는 막 잡혀나갈 때 그 중국의 대륙사던 남편들이 혹시 정리가 돼 있으면은 돈을 예쁘게 준다 그래요. 그런 여자들은 돈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북한 나가면 남자건 여자건 옷을 몽땅 뺏기고 여기다 돌아세우고. 남자건 여자 그때는 벗으라면 벗어야 돼요. 뭐 남자 앞에서 여자가 옷을 벗는다? 또 남자가 여자 앞에서 옷을 그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때. 네. 부끄러움을 할 수가 없고 막 때리고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 눕히고 돌아서 이렇게 벽 쪽을 이렇게 마주 세워놓고 이제 옷을 몽땅 이제 뭐 완전히 그 정말 깐깐하게 검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쁜 여자들은 좀 말씀하기 좀 어려운 건데 돈을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중국 돈 100원짜리 100원짜리 접어가지고 정말 여자들 자궁에다가 막 넣고 숨기는 거를 숨겨서 나오는데 그거를 보협에서 알아가지고 보협 여자 개요원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여자들을 엎쳐놓고 밖으로 엎대놓고 비닐장 앞으로 들어와서 자궁 안에까지 손을 넣고 이렇게 건면하는 정도가 됐다. 제가 그런 충원도 있습니다. 김정일, 김일성. 그들은 신의 아들처럼 북한 땅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어이없는 사실이 내겐 생소하기만 하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38선에 놓여진 경계선이 이토록 멀고 두터운 것인지 남한에선 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그곳의 사람들을 8시간이나 차이 나는 이곳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이곳에서 나와 연결된 탈북자들의 관계는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We are here today to say enough is enough.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must stop. We're finally understanding that if we do not hear the cries of those who are oppressed under a cruel dictator, that dictator may bring 고소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전하러 가노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인도하시니 흰 눈길 밟아가면서 이 시간도 북한으로 이 시간도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꼬치 사업을 아 이거 그냥 지금 생각이거든. 그걸 해서 네. 돈을 좀 벌어야 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북한에 나가보죠. 아 여기서 북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끊겼어. 잠깐 전화.